붙여줘. 접선 구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하자. 그러니까 그래서 접선을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 잘 정리해서 문제 나올 때마다 그 유형에 맞춰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이제 공통 접선에 대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 접선에 대한 내용도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두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접선 중에 법선의 방정식, 접선의 수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선에 대한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변곡점에서의 접선에 대한 내용도 잘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실근의 합 이거에 대한 의미도 좀 잘 알아두고, 저거 이제 문제 풀 때 많이 써먹는 내용인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3차 함수에서의 접선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많이 얘기를 하죠. 4차도 나오긴 하겠지만 3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접선을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일단은 식으로 계산을 할 때는 항상 뭘 구하자? 접점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항상 얘기를 하지. 그래서 접선 문제가 나오면 접점 좌표를 그냥 미지수로 놔야 돼. 접점 좌표를 미지수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t 구해야 돼. 그러니까 접점을 구하는 게 핵심이라는 얘기인 거야. 접선 문제는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길어도 접선에 관련된 내용이 섞여서 나오는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접점을 구하자. 이게 우리의 목적이야. 알겠지? 접점을 구하는 게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접선의 모양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접선은 3차 함수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접선이라는 게 이렇게 튕겨내는 걸 접선이라고 하지. 이게 튕겨내는 게 접선이야. 그리고 보통 3차 함수는 접선과 교점이 일반적으로 교점이 몇 개가 생겨. 일반적으로 2개가 생기는 게 맞아요. 근데 접선은 있잖아. 이런 거 말고도 존재하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뚫고 가는 접선이 있어요. 교점에서 미분계수가 같으면은 그것도 접선이야. 이것도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우리가 접선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무조건 튕겨만 내는 게 접선이 아니란 얘기인 거야. 뚫고 가는 접선. 이걸 변곡 접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엄청 특수한 접선이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접선은 그냥 일반적인 접선도 있겠지만 이렇게 변곡점에서의 접선, 변곡 접선이라고 불러요. 변곡점이라는 게 이게 함수가 이렇게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런 포인트를 변곡점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저 점에서의 접선, 모든 3차 함수는 저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라서 그런 거. 자, 이렇게 3차 함수가 있으면 뭐라고? 이렇게 뚫고 가는 접선, 여기 가운데 이렇게 뚫고 가는 접선, 이걸 변곡 접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교점이 몇 개야? 하나지. 얘는 교점이 하나인 거야. 일반적으로는 교점이 몇 개고? 2개고. 그러니까 이게 접선의 기본적인 모양이 저런 걸 접선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튕겨내는 거 말고 저렇게 뚫고 가는 접선도 있다. 어려운 내용 아니지? 자, 그럼 이제 접선 구하기. 자, 접선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면 접선을 구하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 너무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자,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 이렇게 유형이 세 가지야, 접선은. 알겠지?
그래서 문제를 딱 보자마자 그때그때 유형에 맞춰서 푼다 그 얘기야. 거기도 이제 책에 써놨죠. 122 접선에서 첫 번째 그냥 곡선 위에 점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거 점 알려준다고. 뭐 1,4에서 접선 구하시오. 이거 누가 못 구해, 그치? 미분에서 1번은 기울기 나오고 1,4 지난다라고 보면 되니까. 다음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지는 접선. 뭐 종종 나오죠. 도생에는 많이 있고 기울기가 주어지는 접선. 기울기가 2분의 1짜리 접선 찾아봐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접점의 좌표를 항상 T라고 놔라. 그래서 미분에서 이렇게 T를 집어넣는 게 뭐 기울기다. 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이렇게. 그래서 이 T 값을 찾으면 되는 거다. 이 얘기야. 접점을 구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이제 기울기가 주어지는 접선은 이렇게 풀어라. 항상 푸는 거 얘기해주지. 푸는 내가 얘기하는 대로 써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 123쪽에 설명이 나와 있지.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에서 1번 풀이, 2번 풀인데 2번 풀이를 내가 맨날 풀으라고 하잖아요. 책에 그대로 써있죠. 2번 풀이로 푸는 게 낫다는 얘기야. 모든 문제의 답지는 다 2번 풀이로 써놨어. 책에 있는 모든 문제의 답지들은 다 1번 풀이로 써놔, 보통. 근데 2번 풀이로 풀어. 설명이 편해요, 그게. 자, 이 얘기야. 자, 그래프가 있고, 여기 곡선 밖에 한 점이 있어요. 1,7이 있다. 자, 여기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이 얘기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 접점 좌표를 미지수로 놓고, 자, t, ft, 이렇게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놔라. 두 점 사이 기울기를 구하라고. 그래서 t 빼기 1 ft 마이너스 7.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여기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 그래서 여기 접선의 기울기 f 프라임 t죠? 이렇게 됐니? 이렇게 해서 t 값을 구하면 되는 거다. 이 얘기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기본 접선은 이렇게 세 가지로 푸는 거야. 기본 접선은 이렇게 세 가지로. 자, 예제 1, 예제 2, 예제 3. 쭉 풀어보자. 124쪽에 있는 예제 1, 예제 2, 예제 3.
3차함수에서 기울기가 최대거나 기울기가 최소인 접선이 바로 누구냐면 이 변곡접선이에요. 왜 변곡접선이냐면 얘네들이 도함수를 구해주면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도함수의 함수값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 좌표에서의 기울기를 찾아라 이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여기 좌표가 얼마가 나오니? x좌표가 1 나오니? 그래서 이제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x는 1에서의 접선 fx는 그리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x는 1에서 그 접선을 구하라 이 얘기고 실질적인 의미는 이 1이라는 점이 사실은 무슨 점인 거야?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기울기가 최대나 최소가 되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자 이제 어떤 직선이 곡선이랑 교점이 몇 개? 2개.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 직선이랑 3차 함수가 교점이 2개가 되는 거를 접선이라고 하는 거야. 접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냥 그 교점이 2개라는 그 말만 딱 보자마자 아 접선이라는 얘기구나 이 얘기야. y는 mx 더하기 8이랑 자 y는 x 상승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3x랑 교점이 2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으면 이게 접선이라는 얘기인 거야. 교점이 2개라서. 근데 이게 지금 잘 보면 어디 지나는 직선이니? 0,8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문제가 요 문제인 거야, 요 문제. 0,8에서 그 접선 문제인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0,8. 자, 얘는 접점좌표 그냥 t, 이렇게 t 상승 더하기 2t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아, 이 0,8 지나는 직선이구나 이렇게 캐치를 하라고. 알겠니? 여기서 그은 접선이라는 얘기야.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 이 풀이를 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접선은 풀이가 저 세 개로 정해져 있어. 딴 게 없어요. 저 세 개로 다 풀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공통접선.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공통접선도 두 종류가 있다고 했지? 거기 두 가지 나와 있지. 책에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공통접선은 이게 보통 뭐냐? 보면은 그림을, 그러니까 문제를 되게 잘 읽어야 돼. 그냥 이런 식으로 곡선과 곡선이 접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의 이 접선은 공통접선이라고 하는 거야. fx, gx. 가장 중요한 건 접점좌표.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 문제랑 똑같아. 보통 함수값 같고 미분계수 같다. 그럼 끝이야. 딴 게 없어요. 그래서 함수값이 같고 미분계수 같다. 문제가 뭘로 나오든지 간에 이 두 가지로 조사가 다 끝나는 거야. 함수값 같고 미분계수 같다. 언제 이걸 써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냥 대놓고 이거 구하시면 이렇게 쉽게 되진 않아. 보통 이제 문제를 풀 때 곡선과 곡선이 접하는 상황이구나. 이거를 기억해야 돼. 곡선과 곡선이 접하는 경우. 그러니까 막 문제 풀 때 막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뭐 최대 최소 구하시면 해가지고 딱 접할 때 최대값 구하고 최소값 구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럼 곡선과 곡선이 접하는 경우를 갖고 문제를 딱 답을 구해야 되는 그 상황이 마지막에 나올 거라고. 그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냐면 문제 자체가 이게 왜 이게 중요하고 어려운 개념이냐면은 애들이 그냥 공통접선 구해라 라고 하면은 누가 못 구겠어 이건데. 근데 공통접선은 구하시오 문제를 그렇게 내는 게 아니고 이걸 내는 거라고. 이걸. 아, 답이 곡선과 곡선이 딱 접할 때 답이 결정되는구나.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하라는 얘기인 거야? 답을 찾아야 돼. 최대값, 최소값 같은 문제 풀 때. 이 상황을 기억하라고. 이 상황을 구해야 될 거야. 이 상황을 딱 구하려면 공통접선 개념으로 푸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공통접선은 구하기보다는 그냥 곡선과 곡선이 접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필기를 그러니까 접점이 서로 같을 때다 거기 옆에다가 써놓으라고. 뭐라고? 곡선과 곡선이 접한다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한 접근이다 이 얘기 알겠지?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접점이 서로 다를 때 문제 잘 읽으라고 하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공통접선의 종류가 두 종류예요. 그래서 접점이 다르다.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곡선이 안 만나요. 이건 이제 뭐 공통접선이라고도 하고 한번 현우진이를 했는데 이중접선이라고 용어도 쓰고 그러니까 이중접선이라는 말을 혹시라도 나중에 들어보면 그냥 이거랑 같은 얘기야. 그래서 공통접선 이걸 공통접선이라고도 보통 했는데 어떤 책에서는 이중접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같은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자, 접점좌표 여기 알파 여기 접점좌표 베타 이렇게 놓고 이제 식 세우는 거야. 얘가 fx고 gx 두 점 사이 기울기 알파 빼기 베타 알파 빼기 g베타 해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고 해서 식이 하나 나오지. 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랑도 같다. 또 식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연립하고 이렇게 연립해서 접점자표 찾는 거야. 문제 잘 읽고 그냥 이대로 적용해서 그냥 푸는 거지. 다른 풀이가 있는 게 아니야. 이 풀이대로 가야 돼. 그냥 알겠지? 자, 예제 4번. 바로 구해봐. 얘죠? 예. 그런 거지? 하나는 알파 콤마 알파 상승, 하나는 베타 콤마 베타 상승 더하기 4 해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 이렇게 푸는 거야. 알파 베타 베타 하면 뿔말 나올 거야 아마. 그치?
접선 문제만 먼저 또 연습을 좀 더 하고 가자. 연습 문제 134번이랑 134쪽, 135쪽 문제 1번, 2번 이거 중에 해보자. 1번이랑 2번이랑 연습 문제 1번, 2번 풀어봅시다. 작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구나. 13번에 나오는 대표 문제가 나왔네요. 1, 마이너스 6에서 첫 번째다가 x제곱 마이너스 4의 곱빼기 3 f'x는 2x 빼기 4 x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접선의 방정식 L은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x에 1, 마이너스 6을 지나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L 하나 찾고 그쵸? 그 다음에 gx도 뭐 그냥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그냥 단순 계산이죠. x 상승 마이너스 2x 이렇게 놓고 마찬가지로 물을 잘해서 클라이맥스는 3x제곱 마이너스 2의 fx 더하기 x 상승 빼기 2x의 f 클라이맥스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1,6에서의 접선이니까 7 플라임 1 하면 되죠?
F'1은 F1 더하기 1, 2번이면 마이너스 1 곱하기 F'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F1을 계산을 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6인가요? 그래서 F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4 되겠네요. 자, 그래서 F값 이렇게 해가지고 직선 찾아서 그냥 넓고 하면 돼요. 그런 문제. 빨갛지? 이것도 그냥 단순 계산 문제죠. 계산해보면 되는 거니까 안 풀어줘도 될 것 같다. 접속 구하는 거 연습해봐라. 이제 이렇게 맞고. 자, 이제 아까 얘기하는 것 중에 얘기하는 것 중에 법선의 방정식, 병곡접선의 방정식 이런 것도 뭐 간단하게만 설정을 해주면 법선이라는 개념은 저때 많이 봤을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원의 방정식에서 많이 나왔던 그 개념이잖아. 접선이랑 수직이면 법선인데 어디 아무 때나 수직이 아니고 접점에서 수직인 거예요. 접점에서 수직. 그러니까 법선이라는 게 접선이랑 수직인데 아무 때나 수직이 아니고 접점 좌표에서 수직인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접점 좌표에서. 그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가 x좌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알파가 있으면 여기서 접선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자 그랬을 때 이 접점 좌표에서 접선과 수직인 거를 법선이라고 하는 거야. 요런 데서 수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접점 좌표에서 수직인 걸 법선이다.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주는 거고, 알겠지? 그러니까 뭔지는 알았지? 뭔지는 알았고, 보통 뭐 그냥 접선 구하듯이 이 접점 좌표, 이 점의 좌표가 되게 중요한 건데,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곡선이랑 곡선 밖에 한 점이랑 최단 거리 구할 때,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선생님 여기 P라고 정해놓을게요. P라고. 이 P에서 이 하얀색 곡선까지 거리가 제일 짧을 때가 언제야? 이따 제일 짧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곡선 밖의 점에서 곡선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은 순간을 의미할 때가 법선일 때예요. 알겠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괜히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한 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법선이 뭔지는 알았죠? 그 다음에 변곡접선은 아까 얘기했지만 한 번만 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변곡점이라는 게 미적분 원에서는 교육과정에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뚫고 가는 접선 정도로 이해를 하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잖아. 근데 뒤에서 나오는 개념들이 계속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변곡접선이 뭐다? 여기 변곡점. 함수의 볼록성이 바뀌는데 3차 함수 특징할 때 다시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의 이 접선을 변곡접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특징은 접선 중에 기울기가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은 점이 변곡접선이야. 알겠어요? 여기서는 기울기가 가장 작은 점이 되겠지. 기울기가 양수 가다가 음수일 때 제일 작고 다시 양수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곡접선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보통은 자 접선이랑 곡선이랑 교점이 한 개가 돼야 되고 기하적인 의미는 뚫는 접선이에요. 뚫접이라고 얘기하는데 뚫는 접선이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접선 중에서는 기울기가 가장 큰 접선이거나 가장 작은 접선을 의미하는 게 변곡접선인 거야. 말 돌려서 얘기해주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통 y절편이랑 비교를 해서 많이 낸다고. 접선이 있는데 접선의 y절편이 가장 크거나 가장 작다라는 이딴 표현이 나오잖아. 그럼 그게 변곡접선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변곡접선인 걸.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접선을 변곡 접선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모양이나 이제 이런 걸로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지? 이걸 변곡점. 이 변곡점. 오늘은 3차 함수 특징을 얘기할 게 아니라서 근데 이제 이 변곡점을 가지고 이제 저 실근의 합 보존에 대한 설명을 하나 해줄게. 직선이랑 나왔을 때 쓰는 방법인데 그걸 알면 3차 함수의 비율관계나 이런 거를 막 외우지 않아도 문제를 좀 풀 수가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3차, 4차에서 다 적용이 되니까 이거 하나만 좀 정리를 더 잘 해주세요. 알겠지? 이제 실근의 합 보존 뭐 이런 게 이제 뭐냐면 재밌는 성질이 있어서 이제 실근의 합 보존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약간 이런 거 한번 봐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3차 함수 가지고 얘기해줄게. 3차 함수 가지고 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뭐 4 이런 3차 함수가 있대요. 먼저 얘부터 찾을 거야. 변곡점. 알겠지? 옛날에 처음 듣는 건 아닐 거니까 미분 몇 번에서 0되는 점이라고 해? 2번에서 0되는 점이라고 해. 원래 미분을 한 번 하고 2번에서 0되는 점이 변곡점이거든. 미분은 2번에서 0되는 점. 근데 그게 싫어. 그럼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변곡점의 좌표가 만약에 알파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 알파를 3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실근의 합이야. 알파를 이 3배를 하면 근계수 관계에서 나오는 실근의 합이에요. 실근의 합. 이게 실근의 합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근의 합. 근의 합이나 모든 근의 합. 평균 포함.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야 개수가? 근계수 관계에 대해서 모든 근의 합이 6이지. 변곡점은 얼마라고? 2라고. 알겠어요? 요거 3배 하면 모든 근의 합이야. 이게 싫어? 그럼 미분 2번 해도 돼. 자, 미분 해봐. 3x 제곱 빼기 12x 빼기 7 한 번 더 미분해봐. 6x 빼기 12가 되죠. 이렇게 미분을 한 번 하고 미분을 한 번 더 해. 미분 2번에서 0되는 점이 변곡점이야.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근계수 관계로 해서 모든 근의 합이 있으면 변곡점에 3배를 하면 그게 모든 근의 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여기까지 됐어? 여기서 2개만 얘기를 해줄 테니까 봐봐. 언제 쓸 거냐면 이제 지금부터 직선과의 관계인데 실근만 생길 때 쓰는 거야. 실근만 생길 때. 자, 그래서 지금 자 봐봐. 이렇게 해서 변곡점 여기가 2인 거는 찾았지. 여기가 알파예요. 여기가 베타예요. 감마예요. 그 다음에 무조건 얼마야? 직선과의 교점이잖아. 그치? 이걸 니네가 ax 더하기 b라고 해봐. 자, 봐봐. 얘랑 같다. 2차식 건드려 안 건드려? 2차식 안 건드려. 시그널 합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알파 베타 감마 합 무조건 얼마야? 무조건 6이지? 됐어? 이거 안 나와 시험에. 시험에 뭐가 나와? 이런 애들이 나와요. 자, 여기 좌표가 얼마야? 1이야. 됐어?
자, 정의좌표가 1이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얼마인 거야? 4가 되는 거야. 이걸 바로 찾는 거야. 이거 x라고 해봐. 여기 왜 x가 4야? 자, 봐봐. 실근 생길 때만 쓰는 거라고 해서 서근 생기면 안 돼. 중근이니까 중근은 두 번 더해. 1 더하기 1. 얼마인지 몰라. x. 이거 무조건 실근합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 이게 실근합 보존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비율관계를 안 쓰고 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바로 찾는 거지. 그래서 x가 얼마야? 4.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아무 때나 다 돼요. 아무 때나 다. 여기가 x좌표가 3이야. 그럼 여기는 볼 것도 없어. x좌표 얼마야? 0이라고. 알겠어? 3 두 번에 이거 더한 게 6 돼야 되거든.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이렇게 해서 접선이 또 다른 점이랑 만나는 점을 찾을 때 이렇게 실근의 합 보존에 대한 이 근계수 관계의 성질을 써주면 뭐든 다 구할 수 있어요. 되게 쉽게 풀리는 풀이야. 비율 관계를 안 써도 된다고 이때는 그러면. 꼭 기억해놔. 알겠지? 대신에 언제 쓴다? 실근이 생길 때만. 허근 생길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쓰면 안 된다고. 알겠어? 교점이 3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중근일 때만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실근하면 허근 2개니까 안 되는 거라.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 얘기까지 하는 거야. 오늘은. 많이 안 나가고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